누군가 이유 없이 잘해줄 때 기분이 좋았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뭘 원하는 걸까? 먼저 이런 생각부터 들죠. 요즘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공짜는 없다고,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고. 그래서 누군가 다가오면 반갑기보다 의심이 먼저 올라와요. 나를 이용하려는 건 아닌가? 호구로 보는 건 아닌가? 근데요, 이렇게 느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호의가 불편한지, 왜 친절이 경계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 뒤에 어떤 심리 구조가 있는지 천천히 같이 들여다볼게요. 호의 앞에서 경계심이 드는 건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고마워보다 왜가 먼저 떠오르는 거요. 이건 성격이 삐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관계에서 배운 것들이 만들어낸 감정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엄청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 태도가 확 바뀐 사람. 친절하게 다가왔는데 결국엔 뭔가를 요구했던 사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라는 말로 빚을 만들었던 사람.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쌓이면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공식이 생겨요. 호의 뒤에는 뭔가가 있다. 그게 지금 누군가 잘해줄 때 자동으로 올라오는 경계심인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은 그 경계심 덕분에 자신을 지켜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너무 나쁘게 보지 않아도 돼요. 직접 겪은 게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SNS에서 본 이야기, 주변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 뉴스에서 접한 사건.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선의를 베풀었더니 이용당했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기였다. 호의를 호의로 받았다가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매일같이 접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직접 겪지 않아도 뇌는 충분히 패턴을 학습해요. 호의 이퀄 조심해야 할 신호. 이 공식이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요즘 세대일수록 더 강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관계의 실패 사례를 봐왔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당한 일이 내 안의 경험처럼 저장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대리외상이라고도 해요. 직접 겪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내 안에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실제로 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벽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민감하게 세상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경계심 뒤에는 크게 세 가지 심리 구조가 작동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착취 경계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잘해주는 건 나한테서 뭔가를 가져가려는 거다. 이 구조가 켜지면 상대의 행동이 전부 계산처럼 읽히기 시작해요. 답을 사줘도 나중에 뭘 빚박하려나? 먼저 연락해와도 뭐가 필요한가 보네? 선물을 줘도 이걸로 나중에 빚 세우려는 거지. 호의가 호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거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특히 이 감각이 빠른 편이에요. 등쳐먹힌다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호구 잡혔다는 말도 일상처럼 쓰이고요. 그만큼 관계에서 손해보는 것에 대한 경계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 감각이 발달한 거예요. 다만 이 감각이 너무 예민해지면 모든 관계가 거래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가치 의심 구조예요.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지? 나한테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건 자존감과 연결돼 있어요. 스스로를 호의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호의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가 나를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의 호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 질문이 반복되면 결국 모든 호의를 의심의 눈으로 보게 돼요. 세 번째는 관계 부채 공포 구조예요. 이건 요즘 세대한테 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군가 잘해주면 고마운 게 아니라 빚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밥을 샀으니까 나도 뭔가를 해줘야 해.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도 비슷한 걸 돌려줘야 해. 이 부담이 커지면 처음부터 호의를 안 받는 게 더 편하다고 느끼게 돼요. 그냥 각자 내는 게 낫지, 서로 빚지지 말자. 이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서 주고받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계산해야 할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먼저 잘해주면 고마움보다 압박감이 먼저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갚지? 이 세 가지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면 호의 앞에서 불편함을 넘어 불안까지 느끼게 돼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밀어내게 돼요. 한 가지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A와 B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이예요. A가 B에게 커피를 사왔어요. 아무 이유 없이요. A. 그냥 지나가다 생각나서 샀어. B는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B. 왜 갑자기? 뭔가 부탁할 거 있나? 며칠 뒤 A가 밥을 사겠다고 해요. A. 오늘 내가 쏠게. 그냥 먹고 싶어서. B. 또? 뭔가 원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주 A가 고민 상담을 해줘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아요. A. 무슨 일 있어? 힘들면 말해. B. 왜 이렇게까지 하지? 뭔가 이상한데? 결국 B는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B. 나 그런 거 안 해도 돼. 부담스러워. A는 당황하죠. A. 아, 진짜 그냥 좋아서 그런 건데. B. 저렇게 말하는 것도 수법 아닌가? B는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연락도 늦게 하고 만남을 피하게 돼요. A는 결국 물러나요. 그리고 B는 혼자 생각해요. 역시 그랬지. 진짜 좋아서 그런 거였으면 이렇게 쉽게 떠나겠어?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면 A가 떠난 건 B가 계속 밀어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B는 그걸 역시 가짜였지 라고 해석해요. 이게 바로 경계심이 만들어내는 확증 편향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만 증거로 채택하는 거예요. 모든 호의는 가짜다. 이 믿음이 강하면 상대가 떠나도 증거가 되고 상대가 남아도 의심의 대상이 돼요. 어떤 결과든 내 믿음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장면을 더 볼게요. 직장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점심을 사줘요. 선배, 오늘은 내가 살게. 고생했으니까. 후배는 속으로 생각해요. 나중에 야근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주말에 대신 일하라고 할 건가? 다음에 선배가 또 커피를 사와요. 선배,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거 하나 사왔어. 후배, 이쯤 되면 뭔가 확실히 있는 거지. 결국 후배는 선배를 피하기 시작해요. 필요한 대화만 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죠. 선배는 영문을 모르고 요즘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해요. 이 장면에서 선배가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후배가 어떤 가능성이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진심이든 계산이든 일단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바로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진심과 계산 사이에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좋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건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기준이 무너진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 진심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이용당했던 경험. 믿었던 사람이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경험. 100% 신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경험.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있으면 판단 기준 자체가 흔들려요. 그래서 결국 모든 호의를 의심하는 게 더 안전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쩌면 우리 세대가 선택한 생존 전략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전략에는 숨겨진 비용이 있어요. 의심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피곤해지거든요. 누군가를 경계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에요. 상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게 쌓이면 관계 자체가 피곤해져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다, 혼자가 편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단순히 내향적이어서가 아닐 수 있어요. 경계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잘해줬는데 불편했던 사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잘해줬는데 상대가 벽을 세웠던 경험. 혹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밀어냈던 순간.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역시 사람은 믿으면 안 돼. 하고 더 단단한 벽을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쪽이든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돼요. 이 경계심이 반복되면 조금씩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는 감정 변화예요. 호의 앞에서 고마움보다 불안이 먼저 찾아와요. 누군가 다가오면 반사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돼요. 또 시작이네. 이번엔 뭘 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처음엔 특정 사람에 대해서만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반응하게 돼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도 결국 똑같겠지. 이렇게 미리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인식 변화예요. 나는 사람을 못 믿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정이 없는 사람인가 봐. 경계심이 성격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차가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차가운 게 아니라 다친 거일 수 있어요. 경계가 높아진 건 마음이 단단해진 게 아니라 그만큼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관계 판단 변화예요. 깊은 관계는 위험해. 적당히 거리 두는 게 맞아. 어차피 사람은 변해. 모든 관계에서 일정 거리 이상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가까워지려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밀어내고,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고 확연하죠. 이게 반복되면 진짜 좋은 사람 앞에서도 문을 닫게 돼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나를 지키려고 만든 벽이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요. 여기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하나, 누군가 잘해줄 때 왜라는 생각이 먼저 드나요? 둘, 호의를 받으면 비친 느낌이 드나요? 셋, 잘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거리를 두고 싶어지나요? 넷,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리 없어 라고 느낀 적 있나요? 다섯, 관계에서 손해보는 게 다른 무엇보다 두려운 일인가요? 전부 그렇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건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방식이었을 수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지금도 나한테 맞는 건지 한 번쯤 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만 생각해봤으면 해요. 경계는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근데 그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좋은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경계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다만 가끔은 울타리 너머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모든 호의가 거래는 아닐 수 있어요. 모든 친절 뒤에 계산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진짜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분명히 조심해야 해요.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모든 호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일 수 있어요. 한 번의 호의로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한 번의 친절로 마음을 다 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그 사람의 행동이 일관적인지, 말과 행동이 같은 방향인지, 시간이 지나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급하게 믿을 필요도 없고 급하게 밀어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내 속도로 확인해 가면 돼요. 그게 건강한 경계예요. 닫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여는 것도 아닌 상황을 보면서 조절하는 것. 그게 가장 나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누가 나쁜 사람인지가 아닐 수 있어요. 호의가 진짠지 가짠지 그걸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중요한 건 내 안에 어떤 경계 구조가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일 수 있어요. 그 경계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 건지, 그 경계가 특정 경험에서 온 건지 아니면 막연한 두려움에서 온 건지,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 사람의 호의가 진심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세운 경계가 나를 잘 지켜줬다는 확신이 드셨나요? 혹은 내가 밀어냈던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셨나요? 어느 쪽이든 괜찮아요. 그 감정을 느끼는 자체가 나를 이해하는 시작이에요. 감정에 옳고 그름은 없어요. 다만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의 심리학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